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간단합니다. 돈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 무사히 재산 물려받느라 온갖 방법 동원하다가 대통령 비선 실세에게 말 사주고 뒷돈 주다가 들킨 거. 그냥 그겁니다. 이게 무슨 인류 공용을 위한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웃긴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당했다는 피해자의 재산이 어떻게 오히려 늘어납니까? 강도가 돈 챙기고 피해자 집에 더 큰 금괴를 두고 왔어요. 이게 당한 겁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지. 그리고 판결 해설 기사 쓰는 기자님들도 사기 좀 치지 맙시다. 그냥 삼성이니까 풀려나가잖아요. 삼성이 당신들 아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해줍니까? 사법부도 언론도 그렇게 삼성 앞에서 알랑방구만 안 껴도 삼성이 이렇게는 못하죠. 삼성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알랑방구는 끼지 말자 우리. 예. 쪽팔리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뉴스 듣고 생각합니다.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김어준의 다짐이었습니다. 기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왜 쪽팔리죠? 네, 저도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쪽팔리지 않게.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삼성도 삼성인데요. 거기는 살아남고자 그랬다고 쳐요. 그럼 제어할 곳들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네. 언론도 있고. 뭐 이렇게 알랑방구를 낍니까? 네. 뭐 대단한 사건,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나가는 거죠, 돈 때문에. 네. 네, 정경유착 사건 아니다라는 식의 제목을 아주 크게 다들 뽑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뭘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네. 삼성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아이 참네. 네, 비판적으로 제목을 뽑은 곳은요.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검찰이 영차 독대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무리수를 뒀다라는 검찰이 잡으면서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예, 특검에 대해서 웃기지 탓하는 맙시다 건데. 우리 진짜 쪽팔리지도 않아요? 무슨 변명을 대신 그렇게 열심히 해줍니까? 아, 자, 첫 번째 뉴스. 네, 말씀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제 풀려났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거 예상됐던 거죠, 예상. 5년 나왔을 때부터 아이 집행유예를 풀어주려고 그런다. 다들 얘기했어요, 다들. 네, 소위 3.5 법칙이라고요. 재벌한테만 유독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판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1심 판결이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뒤집었습니다. 삼성의 피해자 논리를 공인해 준 셈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핵심은 삼성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삼성이 계속했던 주장인데요. 이를 드디어 들어준 겁니다. 삼성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럴 거면 재판을 뭐 합니까? 왜 합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현재. 이 판결 나오자마자 박사부는 거리를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원진, 애국당, 지금, 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때가 아니에요. 다 사법부 앞으로 몰려가야 돼, 애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진박들, 지금 뭐 좋은,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는데, 들고 일어나야 돼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은 당했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그거예요. 당했다. 피해자다. 네. 그리고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둘이서 했다는 겁니다. 예.
정경유착의 의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개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라고 사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헌하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지 좀 맙시다, 진짜.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집행했다, 돈도 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부? 정영식 부장판사님? 네. 웃기는 소리죠. 자,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뉴스는 한 개밖에 없어요. 네. 네, 제일 의미 있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판적으로 어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5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제가 무거운 것은 재산 국외 도피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무죄로 해줬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재산 국외 도피 의사가 없어서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고 하필이면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우연히 거죠. 장소가 외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단지 몸에 맞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분명히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보냈고요. 그에 대해서 삼성도 알았다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해외였다라는 식의 주장들을요.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몸에 맞았을 뿐이다. 그러라고 찌른 건데 그건 팔운동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이 곧이어 나올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얘기는 그때 하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무식하게 하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게 이제 재산 국외 도피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거 다 빠졌고 그리고 또 정말 웃기는 건 저는 그 삼성 합병 문용표 네, 홍완선까지도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다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용표는 유죄예요. 삼성 합병 관련해가지고 경영권 승계하는데 예? 그 문용표 전 장관요. 예. 전 장관입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죠. 예, 당시에는 운용위원장을 했는데요. 예, 예.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흥분해가지고 이사장. 문용표 이사장은 삼성 합병하는데 국민연금공단 공금정산이라는 자꾸 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는 항소심까지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로 따지면 문용표 이사장 혼자서 괜히 아무도 안 시켰는지 혼자서 지금 삼성을 위해서 몸바치다 감옥 가게 된 거예요. 네,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부정청탁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른 재판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강도가 칼을 휘둘렀을 거 아니에요? 칼 혼자 허공에 떠 있게 됐어요, 지금. 지금 칼 손을 잡고 휘두른 사람 없어졌어요, 지금. 이 재판대로 하면. 칼 혼자 외로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말도 안 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재판에 보면, 이재용 지배력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삼성이 이득을 봤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요. 또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자기 받고 혼자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예. 지금 칼 혼자 허공에 떠 있다. 운영표 이사장 외롭게 됐어요. 굉장히.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실형을 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뉴스, 예? 예를 들어서 24시간 보도하는 YTN, 제가 여기 올 때마다 YTN을 들으면서 오는데, YTN 뉴스를 TBS를 보면, 안 들으시고요. 네, TBS는 제가 할 거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는 뉴스가 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도되나 이제 들으면서 옵니다. 도대체 언론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보도에 오늘 6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시작하는 YTN 출근길이 많이 듣죠. 보면은 10분 내내 올림픽 소식이에요. 그런데 뭐 올림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뭐 선수단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 북한 방문단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림픽에서 북한이 최대 선전하는데 미국이 거기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 10분 정도 그 얘기만 합니다. 올림픽 소식을 빙자한 북한 소식의 북한 핵 이야기, 북한 원자로 얘기, 북한을 최대 압박할 것이다. 올림픽 뉴스인데 실제로는 북한 얘기예요. 10분 동안.
그거 한참 하다가 이거는 철저히 보수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올림픽을 빙자해서 합니다. 10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뉴스는 또 얼마나 비겁한지 처음에는 속방 소식을 드라이하게 전합니다. 그 다음 꼭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각오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각오를 들어야 돼요? 각오를 듣고 부친 병문안 갔다. 부친 병문안은 개인 사정입니다. 그게 뭐 뉴스예요. 동정을 보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별도 꼭지로 다뤄요. 그렇게 이미 처음부터 삼성적으로 기운 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진보 보수, 뭐 여야 공방 아주 짧게 기계적으로 보도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예. 비판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20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6억 원 뇌물 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언론이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니까 삼성이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예. 파업을 하니까 더해요, YTN을 아주. MBC 뉴스 정도가 짧게, 이 반기는 뉴스 전하고 내내 비판하는데, 지면에서는 한겨레고요. 정말 비겁합니다, 정말 다들. 뭐, 편들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언론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번 이제 자세한 건 저희 이정일 판사님과 아주 며칠 동안 꼭꼭 씹어먹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김백준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총무기획관을 했던 김백준 씨 기억하실 겁니다. 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뭉칫돈에 대해서도 털어놨다라고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금 3천만 원 주면서 박영준 씨에게 주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박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실세였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안들로 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언론에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이 특활비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김백준 씨가 관리했다고 하는 사업 얘기만 나오는데 이것도 사학이 전부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 외에도 김백준 씨를 거치지 않은 특활비들이 보도된 것만도 여러 건이에요. 김희중 비서관 라인을 통해서 부인에게 전달된 돈도 있죠. 네, 예. 서로 전혀 모르는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는 민정타 라인 타고 갔단 말이죠. 김백준 씨가 아니라. 드러난 것만도 다른 루트가 있고, 특활비 관련해서. 이 루트 위에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예. 액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4억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은 김백준 씨는 이제 방조범일 뿐이고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된 거죠? 예,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판사님 벌써 들어와서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더 짚고 오늘은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당시 활동기간을 마친 BBK 특검이 수사 기록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시아경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넘긴 것들은 특검의 회계장부가 전부였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장부들은 수사 기록을 다른 곳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곳으로 갔다는 수사 기록은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김수남 당시는 3차장 이분들이 MB 라인이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예, 실제 그렇게 평가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는 회계 내용만 넘기고 실제 수사 기록은 그쪽으로 안 줬다. 예, 중앙지검 총무국에 기록이 가 있었다라고요. 아시아경제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가 있었겠죠. 예, 그런 수사 기록을 그렇게 나눠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벌을 보냈다면 모르겠는데 혹은 3벌을 보냈다면 뭐 카피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그걸 나눠서 보냈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법무법인 동안에 겨우 사무장하고 계십니다. 사무장이 겨우는 아닌데 부장판사로서는 국내 유일해. 세계 최초에. 은하계 최초죠. 예, 기네스북 보유자. 자, 앞으로 이제 여러 번 할 테니까요.
어차피. 오늘은 이 뭐랄까요? 이 판결의 성격 규정, 내용의 성격 규정, 핵심, 요약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보죠. 이 판결을 듣자마자 저는 이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지. 거꾸로 정말 쪽팔린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쪽팔려 해줄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판사님 무슨 생각 드셨어요? 예상 외로 예.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저는 무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그 재판부의 성격으로 봐. 예. 과거의 행적으로 봐. 네. 무죄까지도 막 내려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판결처럼 예. 국회에서의 위증한 부분은 유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나머지는 전부 무죄하지 않겠느냐. 그건 전망이고. 예. 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실제 내용을 보고는 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예. 우리 이렇게 시체말로 벗었다는 거 있잖아요. 홀딱 벗었다. 뭐 내렸다. 예, 딱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이게 홀딱 벗고 대충 무슨 일이 아닌데. 대충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예.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홀딱 벗고 덤빈 겁니까? 다 그랬다고 보기는 뭐한 게 예. 사실 이 지금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예. 그러면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예, 전부 무죄를 했다가는 예. 정말 난리가 날 테니까.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유죄. 약한 거 약간 살짝 걸어둔 겁니까? 네. 예. 그 정도로 홀딱 벗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성격 정리가 끝나가시면 홀딱 벗은 판결이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피해자로 만들어지고 전부 다 박근혜, 최순실에게 떠넘긴 거다. 예. 보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랑하는 분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밖에서 공장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확하게 짚으시는구나. 네. 네. 이거 박수 칠 때가 아니죠. 예,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재판도 안 해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절반 정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국당도 뛰어나가야 되고, 지금 박사모도 뛰어나가야 되고, 모든 걸 다, 나쁜 사람 2명이 다 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게다가 이 재판부에서 이제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릇된 모성애가 지나쳐서. 그랬던 모습.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또 떠넘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야, 그 성격은 그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사실 이거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5년 떨어졌을 때 판사님하고 며칠에 걸쳐서 요거 이제 집행유예 하려고 하는 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하나하나 짚었었어요. 그죠? 짚었었는데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칼이 허공에 둥둥 떠 있다고 지금 문영표 이사장 뭔가 강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휘두른 사람이 사라지고 칼만 남았어요. 맞아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대법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특검이 상고하겠다고 바로 의사를 밝혔으니까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개의 강이 나중에 바다로 한꺼번에 이제 모이듯이 모든 사건은 대법원으로 모이거든요. 문영표 전 이사장 사건을 가지고 이 판결을 들여다봤을 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영표 이사장은 결국은 자기가 한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삼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삼성은 겁을 먹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럼 혼자 나서서 하게 된 거예요. 네. 허공에 둥둥 떠가 외롭게 지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실형을 선고합니까? 박애주의자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국외 재산 도피가 아니다. 네.
그게 우연히 외국이더라. 이런 건 논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좀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인데. 워딩의 전후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런 게 이 사건에서 본질이랄까 핵심 쟁점은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되면 횡령이고 재산 도피고 범죄 수익은이고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고 예. 뇌물이 아니면 예. 그것도 다 줄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연결.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무죄인데 자기들의 논리를 좀 더 강화하려고 여러 개 저러 개 이거저거 끌어쓰다 모아 보니까 결국 이거는 뇌물이 아니니까 재산 도피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간 게 뭐냐면 여기서 문장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코어 스포츠 코어 쪽에 넘어가는 돈이다. 이거는 최대한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산 도피를 하려면 내 거를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남한테 주려고 보낸 거니까 이거는 재산 도피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웃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한 게 그러면 이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남은 거는 장소가 외국이라는 것밖에 안 남는다. 이런 워딩이었는데 아하. 근데 이제 그게 그거만 살려놓으면 그렇죠. 장소가 외국이니까 장소만 외국이었을 뿐 이렇게 그 논리 해요. 전개를 하다 네. 보니 거기까지 간 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도 웃기긴 웃깁니다. 웃기죠. 예, 그렇죠.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였죠. 홀딱 그냥 받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말이 많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예,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한 거죠. 비록 벗긴 하였으나 벗은 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꼬매가지고 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 이 재판과 관련된 본질을 얘기하고, 이 몇 페이지짜리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한 19장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도 엄청 기네. 근데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예. 했는데, 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고,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제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저 며칠 나와야 돼요? 아니, 이게 딴 데서 안 하니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하는 수밖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영차입니다, 이거는. 다루는, 영차 독대를, 인정 안 했는데, 예. 이건 지금 영차 독대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건데요. 이 재판 판결 관련해서 전직 부장판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조심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전제로서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죠. 나는 뭐 성향이 보수적이든 혹은 진보적이지만 예, 그거 무관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그렇죠. 영원히 남는 판결문이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지금까지 역대급 판결이 법원에서 나온 역대급 판결을 두 개를 꼽는데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고 네. 또 하나는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이거든요. 네. 참 역대급으로 쓰레기 판결들인데 네. 능가합니다. 코멘트로 뭐 이 정도면 네. 역대급 쓰레기라고. 자, 영차 독대였고요. 예, 앞으로 몇 차까지 이정현 판사님과 독대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딴 거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자, 오늘은 영차 독대였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이었고요. 이재용 판결 관련해서 앞으로 최소한 4차, 5차까지는 독대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지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제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고마우실 거 없고요. 11월 말에 저희가 네네. 인터뷰할 때 네네. 티켓 완판되면 완판담으로 출연한다고 하셨는데 완판됐습니까? 완판을 못했습니다. 지금 완판남이 아니고 이제 미완판남이 될 것 같습니다. 미완판남. 네. 이렇게 뭐 가파르게 상승세를 그리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올림픽은 75%, 그다음에 패럴림픽은 85% 정도가 팔렸습니다. 75%. 여기에 이제
현장 판매가 한 10% 남게 되는데 현장 판매를 더하면 85%, 패럴림픽은 95% 이렇게 이 정도 팔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꼭 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올림픽이 시작되면 더 이상 그 현장 판매 위에 온라인 판매는 안 합니까? 그것도 계속 판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사신 분들 빨리 사셔서, 지금 늦게 살수록 좀 좋지 않은 경기들이 남으니까요. 빨리 사셔야 좋지 않은 경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V로 보다가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멀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불쑥 네. 들면 인터넷에 여전히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이 판매율이 더 올라가서 결국은 거의 완판이 될 수도 있긴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판매율이 소치 올림픽이나 다른 올림픽보다 좀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완판남을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100% 팔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될 걸로. 그래요. 이전에 동계올림픽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하계올림픽보다 인기가 분명히 낮긴 한데, 네.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졌는데, 그 이전 올림픽, 동계올림픽들의 티켓 판매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75%, 지금 이 시점에서 75%가 소치 올림픽보다 조금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현장 판매와 진행되면서 판매되는 거를 합하면 한 90% 정도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10%도 저희들은 꼭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장장님이 많이 좀 팔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표를 팝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개막식도 너무 추울 거다. 사실 최근에 그 올림픽 관련한 보도들은 대부분 네.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아요. 너무 춥다. 뭐 북한 관련된 이야기. 뭐 올림픽 얘기하다가 미국 얘기 나오고 네. 그렇게 과거와 비교해 보자면 국내 이런 큰 행사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뉴스들이 많긴 한데. 네. 그렇죠? 글쎄, 저도 좀 그 점이 섭섭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기왕 올림픽을 치르는 거, 좀 아주 기분 좋게 치를 수 있도록 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다른 나라에도 있는 문제들이고요. 오히려, 외국에서 오신 IOC 위원 같은 분들은 평화올림픽이 됐다는 데서 굉장히 큰 축복을 해주고 있으시고 IOC가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야.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 가실 분들을 위한 정보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너무 춥다. 네. 그런 보도가 하도 많아서 가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너무 추우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처럼, 물론 가지 말라는 내용은 없는데 너무 춥다는 얘기가 많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하나는 가깝잖아요, 이제 KTX가.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건지, 뭐 숙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 데서도 안 알려줘서요. 네. 우선 이제 너무 춥다는 것에 대해서요. 추운 것은 사실이지만 추운 사실이죠. 너무 춥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말은 궁금한 게 거기 뭐 난방이라든지 혹은 뭐 개막식 때 뭐 바람막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덜덜 떨면서 네네. 저체온증이 걸릴 정도는 아니다. 네네. 마치 저체온에 걸려서 뭐 실내 갔다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너무 추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몇 번 거기서 공연을 봤는데요. 다소 추운 건 사실이지만 그걸 못 볼 정도거나 뭐 저체온증에 실려서 쓰러질 정도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뭐 추운 게 사실이지만 원풍기 있고 뭐 담요 있고 뭐 이렇게 제공한다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5종 세트를 제공합니다. 모자에서부터 담요까지 핫팩까지 5종 세트를 제공해드리고 5종 세트 모자, 담요, 핫팩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나머지 이제 이렇게 우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장갑 이렇게 전부 나눠드리고 자리에 전부 비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무료로 주는 건가요? 네.
무료로 주는 겁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정 추우신 분은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는 온실을 자리 주변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따로. 예. 네네. 그래서 정 추우신 분들은 거기서 잠깐 몸을 녹이시고 다시 자리에 오셔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일치기 가능합니까? 당일치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강릉 평창까지 한 2시간 남짓 걸리니까 당일치기 가능한데 헐레벌떡 다녀가셔야죠. 그렇게 굳이 헐레벌떡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를 즐기는데 그렇게 헐레벌떡 다녀가실 필요가 있으신지 저희가 좀 가능하면 2, 3일 주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숙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박을 비롯해서 예. 싸게는 4만 원,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싼 숙박업소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예. 네, 네. 숙박 바가지 요금 이런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여러 자정 결의도 하고 저희들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싼 숙박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서 좀 편안히 좀 주무시고 며칠 즐기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뉴스나 혹은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뉴스가 잘 안 나와서요. 제가 네네. 굳이 지사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 집행위원장이시니까 이런 소식 알려주셔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 보도가 충분치 않아서 네. 잘 모르고 있는데 올림픽을 직접 즐기기 위해서 오면 이런 게 좋다. 이런 시설이 개장이 됐다. 알려주실 거 있으십니까? 네, 우선 이제 이번 올림픽이 예를 들어 소치 올림픽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선 한쪽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올림픽 축제가 진행됩니다. 축제.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올림픽 경기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 공연이 한 450개 공연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문화공연이요? 그다음에 네.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전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공장이라고 그럴까요? 재미공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재미공장 지금 뉴스공장 인터뷰하신다고 갖다 붙이신 겁니까? 조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하게 갖다 붙이신 네, 티가 네. 납니다. 급조한. 네.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 이제 북한 선수들도 입촌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서 우선 잘 모르시겠죠, 사실. 예, 밖으로는 접촉을 잘 안 하고요. 예. 지금 제가 접촉이 좀 자유로운 분은 장홍 IOC 위원. 네. 어제 이제 IOC 총회에 왔었고 저도 예.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호명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워낙 능수능란한 분이고 여유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예. 노련한 분이신데 예. 어제 제가 만났더니 제가 그때 7년 전에 남아공에서 이제 유치 결정됐을 때부터 예. 만나가지고 꼭 평창 올림픽에 오셔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답변을 못 주다가 이번에 오게 돼서 아주 잘 됐다. 잘 돼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선수들 잘 지내고 있냐고 하면 대충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여자 아이스 하키 선수단에 네네. 이제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됐었는데 네네네. 혹시 그 선수들은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저도 뉴스를 보고 네, 잘 저는 모르시는데. 이제 안의 소식은 잘 모르겠고요. 예. 밖에서는 그 경기를 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경기장 안에 다 수영을 못합니다. 아, 거기는 이미 완판입니까? 그건 완판입니다. 네. 아, 그리고 밖에다가 저희가 그 월드컵 때처럼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공동 응원단을 밖에서 하게 해달라. 이래서 지금 밖에서 5천 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응원단들이 전국에서 지금 몰려오신다고 그래서요.
그거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무슨 내막은 잘 모르겠고 밖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군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올림픽 진행되는 중에도 저희가 내부 소식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밖에 소식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공장장님도 꼭 네.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한 번은 가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 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어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예. 최근에 특히 네이버 댓글 관련한 의혹들이 많죠. 예. 최민희 의원과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 서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처벌 조항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관련 토론을 준비하고 계신 민병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얘기하면 네이버에 절대 안 떠요. 아, 예, 예. 절대 안 뜨는데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갈 생각인데 어제 이제 그 최민희 의원 나오셔가지고 누구도 수사하기 전에는 매크로가 이용되고 있다고, 매크로는 자동 프로그램,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고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이제 아이디가 많아야 되니까 아이디를 사고 판다든지 또는 뭐 불법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런 정황들, 예.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밝혀지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 조항이 미비해가지고 충분한 단죄가 안 된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업무 방해죄 정도로 처벌을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 방해를 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명예훼손이랄지 허위사실이 유포가 됐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죠. 그건 내용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는 자체 약관에 의해서 이것을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추궁을 할 때 네. 자기들은 약관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들여다볼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이제 생산자하고 배포자만 우리가 처벌을 갖다 하고 있는데 네, 댓글. 사실은 운영 자체를 갖다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것이죠. 절대 공감하는 것이 네이버는 사기업인데 뭐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한간소리인 것이 네이버의 그 첫 화면을 본인의 그 모바일의 첫 화면으로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공공의 영역에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공공 홈페이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네. 비슷한 사람끼리 뭐 친구를 맺고 비슷한 글을 자꾸 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됐을 때 그것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테러 사건 같은 것이 중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 연말에 NSC를 열어갖고 예. 이 문제를 갖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자.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전담 수사대를 둡니다. 뭐 어떤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나 가짜 뉴스 생산. 예.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운영자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예. 예. 그게 올해부터 그 발효가 된 소셜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발견됐을 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24시간 내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그 법의 정신을 운영하면 네이버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만약에. 네. 예. 네이버를 통해서는 그 댓글 공작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렇죠. 매 6개월마다 또 정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접수했고 어떻게 삭제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한다면 공공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SNS 회사들이 사기업이라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예 그렇게 예.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46억 원의 벌금을 갖다가 646억 원이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독일법은
이제 플랫폼 운영업체한테, 기업한테 이제 이런 의무를 갖다 부과하는 법인데, 사실 이게 되게 이제 페이스북 법이라고 그래갖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포탈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 포탈, 예를 들어 구글하고 네이버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구글은 뉴스 서비스가 있긴 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야 겨우 나타나는 정도고, 그냥 검색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네이버를 띄우자마자 뉴스가 쫙 깔려요. 마치 페이스북이, 소식들을 쫙 전하는 것처럼,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 그렇죠. 포탈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이런 그 SNS에 대해서만 예. 플랫폼 운영업체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든 거고, 프랑스는 뉴스 사이트에까지 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 프랑스는 뉴스 사이트에서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탈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적 특징이 네. 있으니까요. 지난 트럼프 힐러리 대선 때 보면 결국 미국에서는 이제 포탈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운영이 안 되니까 페이스북이 그 기능을 했거든요. 뉴스를 전파하는 거점으로.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가 유통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예. 그렇죠. 예.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했다는 것이죠. 예. 작년 1년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8개국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갖다 가짜 뉴스가 미쳤다 하는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 멕시코 같은 경우는 8만 5천 개의 트위터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가짜 계정. 야당의 선거에 불리하게 이용했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지방선거 때 터키에서 페이스북 홍준표 지사 후보 또 남경필 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90% 생산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두 분, 그 외에도 사실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이제 막 올라가면, 좋아요가 많다는 건 공감을 많이 얻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인기가 있고, 그런 지표인데,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어느 나라에서 눌렀는지, 누가 눌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에서 눌렀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표시해봤더니 다 터키에서 나온 거예요. 90%가. 남경필 도지사의 지지자 90%가 터키에 사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터키하고 우리하고 시간차가 6시간 정도 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새벽 3시면은 터키는 밤 9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댓글 부대들이 주로 새벽 3시에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예. 사실 새벽 3시에 작업을 하려면 2시부터 뇌도 운동을 해야 되고 몸도 운동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점이 국내 거점하고 외국 거점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럼 돈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IP를 세탁한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IP를 세탁해가지고 거기 찍히는 건 터키인데 추적해보면 결국 한국 어디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도 사이버 전사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네.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네. 2004년도에 박사모 108조라는 게 있었죠. 네.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것을 육성하자. 그래서 그때 민관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는 민간 주도에서 관주도로 갔죠. 네. 지금은 아마 전관 주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관 주도는 뭡니까? 퇴직 공무원 국정원. 예. 퇴직 공무원. 지금 네이버 같은 포탈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전과는 다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거 매크로를 사용한 거 아닌가 싶은 댓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당에서 추미애 대표 지시로 이 문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자, 끝까지 발본색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모니터단이 50명입니다. 모니터 단을 따로 꾸고 있습니까? 예. 대선 때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선 때보다 더해요, 근데. 저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럼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제 하나는 잠시만요. 예. 이게 하다가 끊어졌네. 이 중요한 얘기니까 저희가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의원이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를 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서 매크로에 대해서 그 챗봇 작동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여전히 생산자하고 배포자만 매크로를 써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가짜 뉴스를 포털 통해서 유포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랫폼 운영자한테 그러니까요.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한국에서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어제 최민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개정을 주고 사고 팔고 네. 하는 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 행위로 봅니다. 정치인이나 사기죠. 기업인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기 행위로 처벌하는 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그 댓글 정책을 네이버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댓글- 범죄의 원상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그렇게 그런 아이디를 사고 파는 행위도 처벌해야 되고 당연히. 예, 플랫폼 운영업자에 대한 그 책임을 갖다 부과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업자라면 이 케이스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예, 그런 내용이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된다. 준비 중이신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예, 미래당이 아마 당론으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합니다. 아직 소개 안 소개 안 되는데. 했는데 바로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의원님. 네. 근데 뭐 또 하태경 의원님 시간을 저희가 잘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불쑥 튀어나오셨는데 경고 한번 하고요. 잠시 기다려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히 그 생산하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운영자 네이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만드실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도 개최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내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네이버도 참가한 가운데 토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책임자도 나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시기 전에 서울시장 도전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쟁쟁한 물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도 쟁쟁하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뭐 하여튼 이름 거론되는 분들 다들 쟁쟁한데, 꼴찌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정책으로는 이미 120%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받고 계십니까? 이미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이버, 심지어 네이버에도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네이버를 이렇게 이제 예. 문제 삼으셨으니까 아주 검색어는 안 오시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예, 정책으로는 뭐 120% 준비가 되어 있다 한 제가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기사가 몇 개나 났습니까? 120% 전부 준비되어 있다는 게. 그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 뭐 한 120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얘기하시고 가시죠. 이건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 무신 자리는 아닌데 나오셨으니까 한두 마디 제가 또 예의상 여쭤봐야 되니까 120% 정책은 준비되어 있고요. 정책만으로는 나머지 쟁쟁한 후보들을 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장 깨기를 이제 조만간 선언하려고 합니다. 도장 최배달의 그 가라데. 일본에서 가라데 고수들을 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1대1로 붙어갖고 도장 깨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 페이스북에 오늘 친구 신청을 해서. 도장 깨기를 페이스북에 가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해서 민병두가 만든 정책.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정책. 박원순 시장이 5만 명의 공무원과 수백 명의 싱크탱크에 갖다 동원해서 6년, 7년 동안 만든 정책과 민병두가 만든 정책을 1대5만으로 도장 깨기를 하자. 오늘 이제 박원순 시장님 페이스북에 도장 깨기 신청합니다. 예. 왜냐면 그거는, 계정 깨기예요. 도장 깨기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계정 깨기 진행되면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번입니다. 민명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미 목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태입니다. 이제 미래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으로 아직 신고가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네. 정치적으로 합의. 정치적으로. 그럼 예. 바른당이 아니라 미래당으로 불러드릴까요? 이제 뭐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네. 엊그제부터 자, 미래당 의원으로 부르고 미래당에서는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그럼 미래당 의원. 있습니다. 미래당 저는 이제 사실상 백의종군 할 겁니다. 밑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당 대표 막 얘기하시더니. 그거는 이제 저 지방선거 이후에나 생각해 보면 되고 이후에다. 외부의 훌륭한 인사들 영입하기 위해서 네, 미래당 하태경 의원. 아니 그럼 최고위원 아니니까 부를 필요가 없잖아 이제. 우리는 당이 더 커졌기 때문에 미래당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커졌는데 예. 국민의당은 더 작아졌어요. 질적으로 봐야죠. 지지율이 지지율. 국민의당 지지율이 5%대 가다가 네. 요즘은 최소한 15%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할 때부터 높게 나오는 질문을 설계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합 쪽이니까. 예, 뭐.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통일 좋아합니다. 통합 좋아합니다. 통합 문제 있을 때 반대에 서면 깎입니다. 예. 뭐 어쨌든 바른정당이 이제 앞으로 뭐 오랫동안 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예. 바른정당 2기 바른정당. 이기 바른정당이다. 우선 큰 뉴스니까 다른 얘기하기 전에 예.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이정열 판사 전문이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청문회 때 봤잖아요. 예. 그때 이재용 부회장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네. 근데 야단 많이 친 이제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붕 떠 있더라고요. 붕 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밑에 네.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실무진들, 네. 뭐 부사장, 전무 이런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그런 척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른 이번 척 이제 하는 거겠죠. 제가 뭐 징역도 먼저 살은 선배인데 징역 먼저 산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징역 사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징역이 보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징역 체질이 좀 있다. 그러니까 좀 본인이 더 강해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체질이 있으면 오래 있어야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뭐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안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그 김진태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네. 판결 정말 잘했다. 네. 그거는 완전히 김진태원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다. 본문을. 지금 친박의 핵심으로서 예. 이재용 판결이 낮을수록 박 대통령 판결이 높아진다는 이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거라는. 그렇게 김진태, 저도 그 동의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소위 말해서 본인이 이제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주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용 판결 두둔하면 안 되는 거지. 이재용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재용 판결 잘한 걸 보니까 박근혜 판결 기대도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역적 발언이야. 역적 발언이죠. 네, 박근혜 판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일관성은 그쪽에서 친박이 이번에 망한 이유가 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삼성으로 전향했나? 삼성으로 친박들이 삼성으로 전향했나? 친삼으로 변했나요? 본인이 법률가인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그렇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생각입니까? 곤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예. 곤란한 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일단 존중을 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리고 이게 다릅니다. 바른 정당이기 때문에 예. 존중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조금 꼼수가 있는 것 같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말 문제. 말은 내가 청문회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 말을 사준 게 아니라 이제 렌트비만 예. 그죠? 그러니까 이자만 그러니까요. 고려한다. 예. 빌려준 거다.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만 고려하고 말값 전체는 예. 준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판사의 법리적으로는 뭐 법 전문가니까 따져볼 문제가 있겠지만 예.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 게 부분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문제는 말도 안 된다.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말 사실상 문제는 사준 거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안 들켰으면 그렇게 처리했겠습니까? 들켰으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지.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청문회 때 그때 따지려고 했는데 박상진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 나오셨대요. 그분이 다 갑자기 집행유예 나왔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못 나와가지고 아프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사법 판결을 존중하는데 말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 문제를 그걸 빌려준 거로 처리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그 정도? 부분 말이 안 된다. 그 부분 그리고 외에도 말이 안 되지 않. 박근혜 대통령이 겁박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재벌인데 내가 없애도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재벌이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설입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난 저거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를 공모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재벌이랑. 제 말은 그러면 삼성은 피해자입니까? 박 대통령이 가해자인 건 확실하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붕 떠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공모를
감히 시도했을 리가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아니, 그럼 피해자라고 하는 판결에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유라 부부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유라 부부는 자기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최순실 정유라 몰랐다 그랬거든요. 청문회 나와서.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사실은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세라는 거를. 예. 그리고 그거를 활용화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나온 거죠. 아니, 이게 피해자냐고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박근혜와 관계에서는 피해자고 네. 최순실 관계에서는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피해자고 최순실 관련해서는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곤란하시죠? 곤란한 게 아니고 나는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 듣더라. 자, 어영부에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어영부에 넘어가 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없이 이제 합당 선언.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까시던데 네. 깔만한 거리가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전당대회도 없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을 특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박지원 대표 민평당 측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네. 창당 준비위원회를 먼저 결성을 해가지고 네. 징계를 받을 만한 빌미를 줬습니다. 빌미 준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쪽 발기인으로 들어간 1000명의 당원이 이름이 중첩되는데 네.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개인정보 공개를 안 해주니까 결국 이중당적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징계해서 당원 자격을 박탈하면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니까 전당대회를 못 연 거죠. 열 수가 없었다고 열고 싶어도. 요게 팩트예요.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빌미를 주니까 아싸 전당대회 골치 아픈 하지 말아야지. 일단 예. 그 전에 박지원 대표 측이 결정적으로 이번에 전략 미스한 게 그쪽 창당을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창당준비위원회를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에 한 건 완전히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전당대회 후에 했으면 예. 전당대회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고 민평당 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 예. 승리할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지금 짐 싸들고 다 나갔잖아요. 오늘 나가죠. 예. 오늘 창당대회 하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을 변호하고 하시는 건 다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데, 내가 예.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바른정당은 박지원 대표 하기에 따라서 흡수 통합될 수도 있었어요. 예. 박지원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에 앞장섰으면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서 합칠 수 있는 사람과 못 합치는 사람이 또 반분돼 가지고 일부는 국민의당 흡수되고 일부는 또 떨어져 나오고 독립하러 이렇게 해서 박지원 세력의 주도권이 보장이 됐을 텐데 이거를 반대를 해주니까 바른정당이 그대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좀 그나마 좀 안 대표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가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미래당 통합의 1등 공신이 박지원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박지원 대표가 잔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큰 기술이 없다라는 게 이건 자인을 해야 돼. 결과적으로.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거는 이제 박지원 대표도 구조로 나오시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세요. 예, 대표님 본인의 입으로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잔기술 말씀하시니까 하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측의 잔기술은 눈부셨어요 이번에. 근데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 저도 그 부분이 참 우려됐어요. 예, 예를 들어서 봐요. 이제 원래 당원은 전당대회에서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자기들 당원. 그런데 전당대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원을 개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뒷북치는 거야. 다음 대회에 추인한다. 앞뒤가 서로 안 맞아요. 공장장님이 좋은 건데 네. 이거를 지금 큰 그림에서 봐야지.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고. 큰 그림 이거 아닙니까? 보수 동네 가가지고 자기가 짱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걸 위해서 다 이런 무리수를 둔 거죠. 뭐. 아니, 보수 동네에서도 일부 올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박지원 대표한테 고마운 게 예? 한국당을 괴멸시킬 수 있는 미래당이라는 좋은 수단을 제공해 주신 것. 이게 하나 있고. 거기를 무너뜨려서. 또 하나. 이쪽이 깨질 거라는 건 왜 생각 안 해요? 민주당도 네. 지난번에 안희정 사태에서 보듯이 친문과 친한이 싸우고
친문과 친 이재명이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그럼 싸워서 미래당으로 간다고요? 아니 그쪽에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흡인력이 있냐면은 바른정당 사람들은 한국당에 얼마 안 되지만 괜찮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요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은 민주당 쪽에 괜찮은 사람들 흡수할 수 있는 아니 거기 왜 잠재력이 있는 갑니까? 거지. 지지율 낮은데. 앞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보자고요. 1단계는 한국당이 없어집니다. 한국당이 없어지고 사실 저는 민평당도 오래 안 갈 거라고 보지만 일단 뭐 이번에 창당했으니까 네. 감사하다는 뭐 덕담을 그러니까 자, 이 디테일 그럼 빼고요. 뭐 전당대회 했냐 아니냐 빼고 본질을 얘기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는 이유는 바른정당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대표 본인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 미래가 뭐냐면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는 자기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없어지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그쪽은 다 먹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옮겨가지고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쑥 모아서 자기가 거기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거면 새로운 그러니까 보수의 적자. 이제 그거를 그거 맞죠? 이걸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 안 맞습니까? 박지원 대표 측이 안철수 대표를 엄청나게 키워줘 버렸다. 내가 이번에 부산 안 컸어요. 아니 컸어요. 부산 가니까 안 대표 완전히 다르게 봐요. YS처럼 봐요. 센 정치, 화끈한 정치. 아니 굉장히 저렇게 그 사람 만나는 폭이 좁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부산 사람들 화끈한 거 좋아하는데 확실히 싸우는 거 좋아하고 내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 우리 옛날에 전대엽 노래 있을 때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안 대표가 시퍼렇게 날이 섰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혼자 섰겠죠. 이게 부산에서 인기 엄청 올라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하고요. 안 대표를 키워준 거는 네. 민평당이다. 뭐 그렇게 생각.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크는 게 정치입니다. 저도 좀 쳐주세요 좀. 자, 이건 맞다고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거기 가서 새로운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본인 계획,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게 차치하고. 제가 이제 본인 계획이 공장장님 이거죠. 보고 네. 이 소설을 쓰는 건 필요하죠. 한데 정치는 쪽대본 정치입니다. 그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큰 드라마 큰 그림이 지금 대하 드라마 소설이 있어요. 뭐 있다고 칩시다. 쪽대분도. 근데 이게 예. 전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 스토리가 있는데 결론이 바뀌어요. 네. 다 죽는 거 결론 냈다가 죽이면 안 돼요. 댓글 엄청나게 달리면 바뀝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시나리오는 그거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바뀔지언정. 그런 대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는 국정원도 모르지. 국내 정치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보시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있죠. 안철수 대표 요번 통합 과정을 보면 네. 순발력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왜냐하면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마지막 당헌 당규 개정인데 이거는 반칙으로 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명분을 민평당이 딱 준 순간 순발력 있게 딱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크게 순발력 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합당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고 삼자들이 보기에는 물론 국민들이 평가하기 나름인데 꼼수죠. 국민들이 평가하기 나름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민평당도 따로 집안 살림 차렸잖아. 끝까지 이 집안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이런 걸 보인 적이 없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창당해요. 우리보다 먼저 창당하는 분이 우리 당 만드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다. 비판합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디테일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입장이 갈리고 그건 또 민평당 쪽에서 얘기할 내용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안철수 대표의 시나리오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 정도는 적어도 바른정당에서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움직인다. 이 네. 부분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큰 정치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 대표도 이게 좋은 야당이 있어야 좋은 여당이 생긴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게 안 대표가 큰 정치를 하니까 유 대표도 이번에 큰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이니까 예. 그걸 어떻게 읽느냐 하고 여쭤본 건데 이제 다 읽었지만 말할 수 없는 걸로. 속마음이 계속 바뀐다. 이게 정답이지. 나도 제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 마음이 바뀌고 오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계속 바뀔 수 있는 목표가 한 가지 있어요. 목표. 한 가지 변함 없는 거는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한 거 이거 두 번째 집권하기 위해서 한국당 없애야 된다.
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가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또 안철수 대표 측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물으려고 하는데 그거 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유승민 대표 쪽 입장, 바른정당 쪽 입장을 얘기해 볼게요. 바른정당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합당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요 새로운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보수라기보다 새로운 미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인기 있습니까? 그 중에 인기 있는 보수는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인데, 네. 한번 보십시오. 한국당의 거의 70-80% 이상 다음 총선에 날아갑니다. 총선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이후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 한국당 괴멸시키는 게 목적이죠.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 이제 합당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다만 최대한 내고 지금도 좋은 사람들이 통합이 되니까 당장 당협위원장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새로운 보수, 뭐 개혁적 보수 뭐라고 하든 간에 중도 보수라고 부르는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보수의 인재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죠. 중도라고 합시다. 그럼 새로운 중도라고 하는 뭐라고 부르든 그 자리에 적자가 되는 게 그쪽의 목표라면 유승민 대표도 그 자리에서 적자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선의의 경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중도라고 부르든 새로운 보수라고 부르든 개혁 보수라고 부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적자가 돼서 다음 대선을 가져가겠다. 이게 큰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다음 대선은 경선을 하는 거고 네. 가장 멋진 경선, 가장 재밌는 경선. 우리는 이미 한번 유승민, 남경필 멋진 경선을 보여줬어요. 경선이 주목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런 경선이 이루어지면 네.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이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음 경선은 미래당 경선이 가장 큰 관심을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미래당 경선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유승민 대표도 거기 적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거기 적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등하면 또 탈당하고 깨지는 거 아니냐? 지금 쳐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 정도 페어플레이 정신은 다 있고.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이 노력 전체 양쪽 모두가 네. 다음 대선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다음 대선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향후 20년 집권 플랜.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했던 일들 다 꼼수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니 근데 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는 그게 중요한데 이번 안 대표를 처신을 보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분을 또 민평당 측에서 계속 제공해줘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야기는 뭐 도돌이표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게임에서 사실 내가 이겼잖아요. 뭘 이겼어요? 미래당 게임에서 내가 이겼지. 민평당 미래당 게임에서 우리 공장장이랑 계속 설전을 했지만 네.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결과가. 어떤 거 보여주고 싶어요?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 더 박수를 치냐. 예를 들어 내 민평당 비판 한번 할게요. 네. 민평당 가고 싶어도 안 가요. 왜? 지도부 어떻게 꾸렸는지 보세요. 네. 그게 내가 실명은 안 거론하겠지만 그게 변화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도부입니까? 그 조배수 대표님. 네.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와서 한미 FTA 한데 기억이 나는데 들었어요. 네. 그날. 그때 한미 FTA 재협상을 트럼프가 요구했는데 왜 문 대통령이 사과하냐고. 네. 거기가 무슨 친문이냐고. 그잖아요. 그 부분 조배수 대표 사과해야 돼요. 한미 FTA 재협상 문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는 거를 조배수 대표 사과해야 됩니다.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출당 안 시킬 거죠? 이야기를 했어요. 개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나가려고 하느냐. 네. 안철수에 대한 사적 감정이에요. 아니, 이유가 어쨌든.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출당 안 시킵니까?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단호하게만. 왜냐하면 특정인을 싫어한다는 것만으로 출당을 시켜주면 그 당이 제대로 된 당이냐. 그러니까 그 당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게 왜 작은 이유입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아니 그 당의 그러니까 간판이고 그 리더고. 나 같으면 예. 그 당의 리더를 믿지 못하면 그 당의 리더를 축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축출 못 시키면 자기가 패자인 거지. 그리고 말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설득은 못 하겠고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이유를 했고. 보니까 개인적인 거야. 그럼 이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출당 안 돼. 이렇게 이게 했잖아요. 한 2주 동안 그분 개개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가려는 이유가 공명정대한 명분이 없어요. 특정에 대한 사적 감정밖에 없어요. 사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안철수의 사당이 아니라 네. 미래당이라는 새로운 공당이고 어쨌든 출당 안 시키는 거죠. 아니 아무런 명분이 없고 이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유승민 싫다고 하는 사람 넣으면은 네. 그 사람 출당시켜줘야 돼요. 그거는 공당으로서 갈 길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당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당의 얼굴이자 간판이자 리더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못 믿겠다는데 그게 무슨 작은 이유입니까? 사적 감정이지. 그러니까 사질이 없다, 못 아니 믿겠다. 그러니까 다음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를 안 밀고 유승민 대표를 밀면 되지 그분들은. 유승민. 아니 출당 안 시킨 이유는 저쪽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당 내에서는 강제 당론 투표도 없어요. 자기가 소신 투표하면 돼요. 하태도 바른정당에서 원래는 출당 시킨다면서요. 검토를 내가 해보겠다.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 개개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유승민 대표는요, 생각이. 유승민 대표는 제가 지금 설득해서 안 시키는 쪽으로 안 바뀌었어. 시키는 쪽으로. 아니 근데 너무 얄팍한 거 아닙니까? 얄팍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보니까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 이유는 출당 안 시킨 이유는 또 간단하죠. 저쪽 출동시키면 너무 커지니까. 그게 아니라 캐스팅 보드 그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강제 당론 투표를 안 합니다. 소신 투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그 투표를 하지도 않고 우리 당이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줄 때는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 조배수 대표처럼 그렇게 억지로 반대합니까 우리가? 어쨌든 민평당이 반대하면 억지로 반대하지. 출당 안 시키는 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명분이 우리는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 같으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뚜렷한 객관적인 공적인 명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명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명분이 없는 걸로 하고. 아니 명분 물어봤으면 좋겠어. 안철수 싫다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싫다가 아니라 신뢰를 잃고 자질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 안 찍으면 되잖아. 다음 뭐 그렇다고 대표에서 안철수 넣으면. 대표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출당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분들은 안철수를 출당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세 명이 출당시킵니까? 저는 맞겠지만, 그러니까 당이 하도 계속 얘기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 보고 자꾸 이사하라고 하면 안 되죠. 못 떠나잖아요. 이거 보내달라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이게 공명정대한 명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분들 편을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의원님. 자, 안철수 대표 쪽을 이렇게 변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도 변호해주시고, 고생하십니다. 아니, 제가 깔 땐 까죠. 근데 이거는 명분에서 그분들이 딸려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싫은 거 말고 무슨 명분이 있냐고.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질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싫은 겁니까, 단순히. 아니, 그러면 정치 리더로 인정이 안 되는 내가 거예요. 얘기했잖아. 안철수 대표 안 보면 되고, 대표 안 보면 찍으면 되고. 되고, 후보 안 찍으면 되고, 그런 거지. 그거 구차합니다. 좀 변경의 이유로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변경이 아니라 예. 오랜 수고 끝에 최종 결론을 이렇게 최종 내렸다. 결론을 내었다. 자,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어서 저희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미래당의 1개 의원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언제든지 다른 분한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막판이 좀 치사한 것 같아. 이제 막 싸운다고 그러니까. 보지... 불친절한 네이버 실검에는 정영칙,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님의 성함이죠. 정영칙이 없고 다음에는 있음. 이상한 일이죠. 사법부 적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열받아서 잠이 안 오네요. 촛불을 다시 씁시다. 이런 문자 굉장히 많고요. 촛불을 들어서 해결될 수 있을 일이면 촛불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대한 문자도 많네요. 저도 거짓말은 안 할 것 같다. 예. 뭐 물어보면 모르는 건 다 모른다고 해버리시니까요. 예. 그래서 평창 티켓도 예매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동계올림픽을 볼 기회가 평생 언제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평생 동계올림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런 기회가
사실은 기차 타고 1시간 반 넘어 있는데 북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멀게 느꼈죠. 방학 동안에 초등학생인 새 아이와 함께 뉴스 공장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그러네요. 김현지 기자는 똑똑한데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띨띨해? 저렇게 띨띨한 아저씨가 왜 진행을 해? 그렇게 들리는군요, 초등학생한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정열 판사님 사진 검색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은 용되셨는데 공장장에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괜찮았어요. 요즘 살이 쪄서 그렇지. 그리고 방금 또 하태경 의원 갔다 왔더니 문자 많이 왔네요. 갑자기 태영을 부활시키자 이런 문자. 자, 두드려 맞으면서 정치는 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까칠한 장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반응 안 하시네요, 까칠하다는 말에. 예. 그러려니 하시는 거군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띨띨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띨띨한 사람이 됐어. 그럼 제가 까칠한 장관이라면 띨띨한 진행자라고 하세요. 자,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십시오. 김영남 위원장은 직접 만나신 적도 있는 걸로 아는데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 단장으로 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 입장에서 풀어보자면. 헌법상 국가 수반이에요. 예. 북한은 이제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은 당 쪽에 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당 위원장이 갖고 있지만 예. 나머지 행정 분야, 뭐 행정, 사법, 입법 이쪽은 다 김영남 위원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국가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수반을 좀 평창에 보낸다는 얘기는 남북 대화를 상당히 앞으로 잘해보자, 뭐 격을 높여서도 해보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가능하다면은 펜스 부통령이 온다는 걸 확인하고 아마 보낼 거예요. 근데 지금 펜스 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미국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대통령 대신에 넘버투인 부통령이 오는 것과 비슷한 급이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만났죠. 어떤 사람인가요? 그분이 이제 평생을 외교관으로 국제부에서 대외관계 다루던 분인데 98년부터는 지금 20년 전부터는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헌법상 국가수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외교부하고 당의 국제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련한 외교관이죠. 인상은 아주 인자는 할아버지 같아요. 베이스가 외교군요. 네. 원래 외교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으로서의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말을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발언만 하더군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심심한데 그래도 심심하죠. 예. 얘기하면 심심해요. 근데 우리 공장장처럼 재미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나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남 위원장이 아마도 김정은 당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가 됐건 친서까지는 안 가져오겠지만 최소한 구두 메시지는 가져올 텐데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금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애둘러서라도 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게 넘버2를 보냈다는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직접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미국 펜스 부통령과 기회가 된다면 만날 기회도 모색하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깊이 있는 대화는 나누기 어려울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일단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좀 대북 뭐 비판이라고 할까, 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지금 원비어의 아버지를 지금 같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미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예. 리셉션장이나 이런 데서 소위 조우 인카운터 우연히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무슨 아는 척 안 할 수 없으니까 악수하는 정도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그런 것이 밖으로 비춰지는 데는 미국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신라 같은 희망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같이 오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누가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넘버2가 오는데 넘버3를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최룡해 같은 사람이 또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아마도 남쪽에 오기 때문에 대남비서, 그러니까 통전부장을 겸하고 있는 대남비서 김영철 비서가 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체육 관련해서 고위급 인사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휘. 원래 그 최룡해가 하던 자리인데, 높은 자리예요. 우리 문화체육, 거기도 체육부가 있지만은, 네. 장관보다 어떤 점에서 더 높은 자리이죠. 그 정도 오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그런데 또, 난데없이 김정은의 여동생이 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이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수준이지,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는. 여동생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 예. 네, 그렇군요. 여동생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동수단 관련해서 얘기가 많아요. 그 예술단 이동수단을 해서 만경봉호를, 택했다고 하고,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 오는 것은, 항공편으로 올지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동수단도 각각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김영남 위원장이 오게 되면은 육로로 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만 해도 한 4시간? 쉬지 않고 와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무슨 이 KTX를 타고 강릉까지 간다. 진부까지 간다. 평창까지 간다. 이거 90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28년생이니까 세는 나이 지금 91 아니에요. 그렇군요. 굉장히 고령이네요. 건강하죠. 그분이 굉장히 건강해요. 내가 벌써 12년 전, 13년 전이지만은 최근에 어디 이 사진 같은 데서 보면은, 자료에서 보면은 아직도 건강한데, 그래도 90이 넘은 고령이기 때문에 육로로 오기는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로로 온다, 비행기로 온다. 이럴 경우에 그거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 국내에서 뭐 유엔 제재 문제, 오이사 조치 문제, 뭐 시비를 걸고 날 텐데.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예. 그렇죠. 기왕에 지금 만경봉호 오는 것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공로로 오는 걸 거부하기 어려울 거고, 이거 가지고 논란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북한이 이렇게 상징성이 높은 사람도 뭐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무슨 절차 내지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제3국 남의 나라 보기에도 좀 창피하죠. 저 사람들 왜 같은 민족끼리 저렇게 헐뜯고 그러냐, 이런 식의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면 바로 올림픽 끝나자마자 한미 군사훈련
빨리 하라고 요구할 거라고 하던데 이거 너무 주제 넘은 거 아닙니까? 주제라는 게 아니라 지가 왜 그런 데 나서요? 아니, 한미간 하는 문제를 지가 무슨 뒤에서 조종자야 뭐야. 이 사람은 한반도 유사, 그러니까 한국의 한반도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기가 높아질수록 자기가 자기 임기 중에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 자위대 해외 출병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베야말로 북한의 사고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함정 파놓고 빠지기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게 한미연합훈련 한미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왜 가짜않게 일본 총리가 나서가지고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큰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빠져있으라는 얘기로 단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 군사훈련을 가서 내가 빨리 하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요. 예. 미국이 또 그렇게 아베를 두둔해왔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러는 걸까요? 미국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보면은 좀 비겁해. 꼭 미국 앞에 서가지고 뒤에 있는 큰 형이 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왜 그 졸개 있잖아요. 장관님. 아니,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무슨 편이지만은 예. 너무 심해가 아베는 좀. 예. 또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현 장관이었습니다. 안녕!